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강화 활동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작년 핵심 역량 강화 활동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그 활동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분장 회의, 사업계획서 조별 발표 및 평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역량 강화 활동 내용에 들어있었으나 올해에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재, 벤처 창업과 정신 교재에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있고 원래 핵심 역량 강화 활동 중에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의 의의를 보시면요. 그 사업과 계획 그리고 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은 목적 달성과 지속적 활동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지속적인 활동의 방법, 순서, 규모 등에 관한 실천 방안과 전략을 말합니다. 서라는 것은 글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것이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마케팅이나 생산, 조직, 재무, 전략 등의 경영 활동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창업 과정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개선과 새로운 사업의 추진, 새로운 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는 계획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가 되는 것이며 경영이라는 벽돌을 쌓는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진행 사업을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금 조달이나 각종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특성을 보시면 타당성과 매력성, 명료성이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은 사업 계획서를 통해 통계청이나 특허청, 미디어,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 계획서를 통해 매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가 있으며 기술력과 경쟁력, 시장성, 마케팅, 그리고 투자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형화와 도식화, 단순화, 강조, 이해력 등을 통해 명료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특성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종류에는 회사 소개용, 자금 신청용, 투자 유치용, 기술 평가용, 인허가용, 주요 인증용, 입찰 제한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분으로는 회사 개요,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의 환경, 개발 계획,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 등이 있습니다. 회사 소개형 사업 계획서의 경우 세로 측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필수 항목들이 필수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소개형 사업 계획서에는 회사 개요와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환경, 개발 계획,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이 모두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 신청용 사업 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개발 계획,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등이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금 신청용 사업 계획서에서는 사업 개요나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은 권장 항목에 해당합니다.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는 회사 개요와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환경, 개발 계획, 투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 등이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마케팅 계획이나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은 권장 항목에 해당합니다. 기술평가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는 회사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환경, 개발 계획, 투자 제한 등이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기술평가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 사업 개요나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등은 권장 항목에 해당합니다. 인허가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회사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개발 계획, 투자 계획, 생산 계획 등이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인허가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사업 개요나 시장 환경, 마케팅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 등은 권장 항목에 해당합니다. 주요 인증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는 회사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개발 계획, 투자 계획,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등이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입찰 제한용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는 회사 개요,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등이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프로세스는 초기 단계에 있어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아이템을 선별하고 환경을 분석하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모델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사업 계획 수립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구성을 보시면 사업 개요에는 제품 서비스 소개와 부가가치를 어떠한 식으로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들어있습니다. 회사 개요에는 회사 설립 배경과 비전, 창업자의 이력, 가치, 파트너 등의 인력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에는 팔려는 제품, 서비스와 소비자 효용, 강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에는 시장 규모와 환경, 전망, 소비자의 트렌드, 경쟁사 등의 위험 요인 등이 들어있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제품 개발 계획, 생산 원가 관리, 판매망 확보 계획 등이 들어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에는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수립, 홍보 채널별 이유 노출도 분석, 재무 계획, 으로는 재무 현황과 비용 계획, 자금 관리, 2, 3년간 매출 등 재무 전망이 들어있습니다. 투자금 사용 계획에는 투자금의 사용 계획, 자금 집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과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개발과 양산, 판매, 마케팅, 투자 등 사업의 타임테이블, 재무적 위기 발생 시 대응 전략 등이 들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이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강점, 자격, 관심 분야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템의 선정 배경과 동기 등을 적시해야 합니다. 문제점과 개선점과 관련하여 기존 제품의 문제점, 불편한 점,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핵심 역량 강화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의 PMI 기법을 통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시장과 경쟁 전략에 있어서 시장 및 경쟁사의 분석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전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와 관련된 시장 분석이 있어야 하며 시장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될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줘야 합니다. 또한 경쟁자와 대비하여 차별화 요소를 적어줘야 합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핵심 고객과 예상 고객의 수, 유통 채널, 수익 모델, 마케팅 활동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통 채널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전달 경로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하며 수익 모델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가입비와 이용료, 중개수수료, 대여료와 임대료,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는 판매 활성화 방안과 광고 홍보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케팅과 관련하여 4P나 스와트 분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인력과 생산, 자금 분야에 있어서 현재 요구되는 대표나 팀원의 역할 및 인원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제작 방법, 자체 제작과 외주 용역, 혼합 등에 대해 적어줘야 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자금 조달 방법과 관련하여 자체 조달을 할 것인가, 투자 유치를 할 것인가, 융자를 할 것인가,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할 것인가 등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발표 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을 미리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해 놓으면 답변의 신뢰성을 높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답변의 신뢰성을 높여 사업계획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표, 과제와 관련하여 예상 그 요약표를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우리 회사는 어떠한 아이템 분야를 사업 영역으로 하여 회사의 목표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되기 위해 창업하거나 이미 창업을 했거나 앞으로 창업을 할 기업으로서 기존 제품의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였거나 할 예정이며 타겟팅, 즉 고객을 어떠한 대상을 고객으로 하여 할 것인지 그런 타겟팅을 하여 그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대표적인 핵심 기능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주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와 대비해 보았을 때 어떠한 점에서 차별적 우위가 있다는 점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 내의 창업팀은 구성원 간의 능력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그 구성원이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적어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와 멘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주고 필요한 분야나 전문 분야의 인원을 어떠한 식으로 메꿀 것인지 신규 채용을 할 것인지 영입 인력을 보완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제작을 위해서는 자체 제작 방식도 있으며 외주 방식, 일부 외주 방식으로서의 취할 수 있고 판매 방식은 대리점이나 온라인 스토어, 할인점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여 마케팅 전략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NS나 유튜브, 이카달로그, MOU의 체결,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 등의 마케팅 활용을 강화하여 연 몇 프로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식으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증액한다든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든가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적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서의 요약표나 과제를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그 조별 인원을 4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하되 그 6명을 넘지 않도록 조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조가 구성이 될 경우 그 조의 회사 이름을 지정하고 대표이사와 그 조원들 간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선출합니다. 또 학기 중간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역할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조별 구성 방법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무작위로 조를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별 아이디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업화한다고 가정하고 약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것이 핵심 역량 강화 활동과 관련한 사업 계획서 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업 계획서를 학기 말에 발표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핵심 역량 강화 활동의 내용에 포함되었으나 올해에는 마케팅까지는 수행을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은 실제로 조별 활동을 하지는 않고 수업에서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발표는 대표이사 사장이 인사말, 사업계획서 부문별로 담당 인원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의 모든 구성원이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원 중 사장과 부문별 인원, 예를 들어 전략기획 담당 이사나 재무 담당 이사, 영업 담당 이사, 마케팅 담당 이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조원에서 그 사장 밑에 임원들을 부문별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외 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총괄하고 회사의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략기획 담당 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금 인출을 관장하는 것이 재무 담당 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매출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영업 담당 이사의 역할이며 OP나 STP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케팅 담당 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생산 담당 이사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차와 관련하여 첫째로 그 사업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소개, 시장 조사 분석, 경쟁 우위 전략,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손익 계획, 조직도, 사업 추진의 일정 계획, 투자 요구 사항, 활동 과정 중 느낀 점을 순서로 사업 계획서의 목차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OP나 STP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제품 관련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품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인지를 서술하는 것이 제품에 관한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생산 원가보다는 높게 판매 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 가격 결정 시 동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차별화와 브랜드 파워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신규 상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시장 가격의 50%에서 90% 사이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가에 대한 전략이 유통 전략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 판매망의 종류로는 직접 판매, 총판 및 대리점, 대리점을 통한 판매, 가맹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을 유통 경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과 영업 전략에 따라 중복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촉진 활동의 사례로는 전단지 활용, 홈페이지, 블로그, SNS, 이메일, TV 광고, 잡지, 신제품의 발표회, 전문가의 리뷰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과 고객 경쟁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목표 시장, 세분 시장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아야 하며 목표 시장에 속하는 목표 고객의 특성, 고객 관찰 결과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기존 고객들의 불만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 사항을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표적 시장의 예상 규모와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아야 하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과 제품의 개발 과정과 개발 비용, 제품의 기술의 특징, 시장 특성, 소비 트렌드, 대체재의 종류, 문화, 정보 규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쟁의 강도 및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시장이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 틈새 시장인지, 유사 동종 아이템 대비 가격을 살펴보아야 하고, 품질과 기술, 디자인, 서비스 등이 경쟁 우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상 시장의 점유율 및 예상 매출 규모를 검토해야 하고, 경쟁 제품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패턴에 따른 제품 수명 주기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생산 및 가격 전략, 신상품의 개발 및 출시 계획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의 경우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투자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개요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어떠한 컨셉의 사업인가에 대해 언급이 사업계획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 아이템 사업에 대해 투자자나 의사결정자가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목표 고객 및 목표 세분 시장이 어디이며 이러한 시장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요약해야 합니다.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 요소가 무엇이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창업을 위한 조직의 특성, 즉 조직의 기술 수준, 사업 경험, 구성원들의 역량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자가 필요한 이유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규모 등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떠한 산업에 속하며 그 산업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사업계획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성향과 사업의 핵심 성공 요소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쟁 기업이 어디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업계획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채널이 어떠한지를 잘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AS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진입과 성장 전략, 제품의 광고 및 홍보 전략, 영업조직, 디자인, 기술 차별화, 가격 등의 전략과 브랜드 상징 확장과 신제품의 개발, 경쟁력 및 수익성의 증대를 위한 분야별 전략 등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주요 활동 및 일정 계획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아이템의 진행 중 핵심적인 것들과 관련된 일정을 계획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화된 일정 계획은 내부 직원, 협력사 등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며, 외부 거래처 및 투자자에게 회사의 사업에 대해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세한 업무 항목을 나열하고 각 항목들의 단기적 목표나
업무 분장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핵심 역량 강화 활동의 내용 중 하나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